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선거 연기 방안을 제시한 지 9시간 만에 선거 연기를 원치 않는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보다는 우편 투표를 포함한 대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여론 형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권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 가기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6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3대 지표가 6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등 일부 지표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코로나19 향후 확산세에 따른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실적에 힘입어 2분기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확대되며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등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GDP가 70여 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30%가 넘게 전분기 대비해서 빠져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 낙폭이 1%가 넘었지만 기술주의주의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실적 위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줬고요. 미국 쪽의 애플이 호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잘 나왔고요. 페이스북도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지금 실적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전해드렸다시피 LG화학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앞으로도 향후에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외국인은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시장을 순매수해주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있고요. 코스피는 지금 살짝 내려가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직접 전화 상담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 먼저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금융투자증권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 시각 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내내 움직임은 좀 수급적인 모습은 좀 비슷하죠. 외국인들은 매수, 기관들은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 초대형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관들이 매도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오늘 역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등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LG화학, 만도,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차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기관 외국인 매수 현황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LG화학, 삼성 SDI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LG화학이 오늘 영업이익단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이것이 좀 긍정적인 그런 방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어제 전일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언택트의 대장주로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만도나 기아차, 자동차 업종을 차세대 주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ABL 바이오, PSK, 삼강 M&T 등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첨보, 서울반도체, 네페스, 대주전자재료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투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이버, 코스피의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처럼 이런 언택트의 중소형주의 대장주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때 전일 미국에서 2분기 아주 충격적인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안이죠.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관련 민감주보다는 지금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랜만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2%에서 3%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중소형주 역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을 조심스럽지만 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도 역시 계속해서 이 미국의 추가 부양안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해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의 불확실성이 있는 한 지수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들이 이제 일제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일을 꼭 체크를 하시고, 실적 나온 이후에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실적으로는 2분기 실적 아직 나온 기업과 안 나온 기업도 훨씬 많은데요. 안 나온 기업 역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안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경기 관련 민감주보다는 언택트 관련주, 하지만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경기 부양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의 또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증권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양시장은 모두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가 소폭 하락하면서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 장초반 또 한 번 연고점을 돌파해낸 후에 종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LG화학,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첨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LG화학 현재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56만 9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최고가 57만 6천 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 주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분기 배터리 사업에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31% 급증하면서 5,716억 원을 기록한 건데요. LG화학은 이와 관련해서 석유화학 부문의 차별화된 운영 효율성 증대와 주요 제품 스프레드 개선, 전지 부문의 자동차 전지 흑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첨보입니다. 대규모 생산 능력을 증설한다는 계획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첨보가 22%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12만 7,4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를 조금 지나면서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최고가 13만 3,2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어제 첨보가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자해서 2차 전지 관련 제품의 캐파를 기존 대비 3배 이상 수준인 6,000톤까지 추가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첨보의 올해 전체 배터리 매출액은 868억 원, 2021년에는 1,970억 원을 2분기 실적 저점 이후에 반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입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점화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주가가 2.37% 올라가면서 거래가 15,1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최저가 14,400원, 최고가 17,65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양래 회장이 지난달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기면서 조 사장이 사실상 그룹 후계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조 회장의 장녀인 조희견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족 간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오늘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부경이었습니다. 네, 이슈도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네이버가 역대 최대 매출 기록하면서 외국인들도 대량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좀 이어질지를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언택트의 대표 주자죠. 그쵸. 이번에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물론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었는데 그에 걸맞는 수준을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시장은 일단 안도와 함께 오늘도 주가가 그를 반영하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발표된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2,300억대 분기 영업이익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최근에 나왔던 분기 실적과 같이 보게 되면 2,000억대를 보여준 적이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한 15% 이상 끌어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동향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 수준이고요. 근데 여기서 더 끝이 아니라 하반기 같은 경우는 분기별 영업이익이 이제 2,500억대, 2,700억대까지 하반기에도 더 가시화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어제 컨퍼런스 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쪽에서 커머스라고 하는 즉 네이버를 이용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커머스와 연계되는 여러 가지 오픈 마켓이라든가 이 분위기가 상당히 폭발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클라우딩 서비스도 지금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게다가 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어도 웹툰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북미 쪽에서 성장세가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과 함께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과 그리고 또 네이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일단 언택트의 수혜의 대표주자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이 플랫폼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계속 끌어낼 수 있겠다는 어떤 이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중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금융 관련된 쪽은 일단 네이버가 어떤 직접적인 본격적인 진출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중개 수수료 정도의 역할, 중개자 정도로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와의 차별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특히 직접적인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어느 정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좀 더 어떤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사업에 대한 공격성이 좀 차단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은 일단 어떤 앞으로의 실적 변화와 함께 기대감은 높은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일단 올해 지금 예상 순이익이 한 8천억 대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8조 원대 이상 거의 50조 원대 가까워진다라고 되면 일단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그래도 성장은 좋지만 주가 속도는 기존에 상반기에 보여줬던 속도만큼의 강한 탄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관점들로 보게 되면 일단 속도에 대한 차원들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보지되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너무 기대를 많이 걸지 말자라는 관점 쪽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좀 봐야 되는 게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기준으로 순누적액이 1조 9,998억 원이었고 오늘 산 것까지 합치면 2조가 지금 넘게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뭐 주로 다 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좀 여쭤볼게요.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보다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할까?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이죠.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사느냐라는 부분들은 달러와의 약세 추이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 달러와의 향방을 가리키는 지표가 이제 기존의 두터운 지지권이었던 95년을 깨르고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93대도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추가로 90대까지도 이탈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화가 약세로 되게 되면은 일단 기존의 어떤 신흥국 쪽에서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급하게 들였던 어떤 자금이나 지분을
다시 회귀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의 변화가 없겠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상황들인데요. 이 실적 관련된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이번 분기 때 잘 나왔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8조 1,000억대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무르익는 가운데 하반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전방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좀 무르익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3분기가 한 9조 원대, 또 4분기도 9조 원대 이상으로 보여지면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하반기도 양호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간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즉 코로나19 사태에도 비껴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로 반도체겠죠. 상반기에 선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의 기대감도 높긴 한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동향을 보게 되면 살짝 하향화되다 보니까 일단 3분기는 좀 주춤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높은데요. 그런데 지금 고정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떤 큰 변화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4분기를 거쳐 내년까지 전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은 살짝 더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 스마트폰 관련된 쪽이죠. 이 스마트폰 관련된 쪽은 매출 비중이 반도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일단 2분기가 거의 좀 망했죠. 그런 관점 쪽에서 기저효과와 함께 3, 4분기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오히려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정상화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쪽은 일단 스마트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의 코멘트 쪽에서도 이쪽을 계속 강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도 지금 체크하고 어떤 투자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당장 8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갤럭시 시리즈 언택 행사와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도 아마 중요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힐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또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쪽의 변화가 유럽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어떤 점유율이 중국 업체들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어떤 또 하나 5G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기존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30%대 중반대까지 나왔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화웨이 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노키아와 에릭슨과 같이 손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돌아온 외국인과 실적 성향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 단계 눈높이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당연히 기점으로 보게 되면 6만 원대 중심으로는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나오는 차익 매물을 일단 외국인들 수급만 크게 변화가 없게 되면 계속 늘려가는 게 맞겠다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최종 고점대인 6만 3천 원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쪽까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어떤 부품 수주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MC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쪽과 전장 부품 카메라를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해요. 이제 뭐 대형주들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호실 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기 때문에 기저 효과까지 더한다면 뭐 3, 4분기 더 괜찮아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외인들이 요즘에 뭐 계속 삼성전자만 위주로 사요. 네, 뭐 다른 종목은 안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수급 들어오는 외인들 매수세가 그냥 삼성전자로 좀 완전 그냥 포커스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의 흐름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 큰 폭의 하락 흐름 나오고, 또 SK바이오팜이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그때부터 해서 외인들의 매수 포지션 자체가 좀 IT 쪽에서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사실 제약주들, 코로나 이슈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조금은 이제 이 제약주 쪽에서 제조업 쪽으로 가는데 먼저 우선 삼성전자가 시동을 건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요. 자, 외인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 이후에는 기관들도 매수가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이 지금은 진짜 안 들어와주고 있어요. 정말 성질 날 정도로 안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 외인들의 흐름을 따라서 기관들이 조만간은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좀 다음 주부터라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외인들은 이미 달러 약세에 맞춰가지고 신흥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증시에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도 조금은 외국 증권 말고 주식 말고 우리나라 쪽으로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우선 삼성전자가 움직였으니 다른 종목들도 같이 따라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만 제약주 쪽으로 해서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게 실적이 살아있는 확실한 이슈가 있는, 사실 요즘에 뭐 셀트리온 관련주들이나 그다음에 뭘까요? 여타 다른 이제 실적이 좋은 대형 종목들이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시젠처럼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는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슈가 확실한, 시젠 같은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들, 매출이 올라온 종목들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뭐 엑시스바이오 같은 종목도 실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같이 급등을, 뭐 상한가 흐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보시고, 먼저 삼성전자가 출발했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제조업과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많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보다는 이제 내 종목이 올라갈 때가 됐구나. 제조업이나 뭐 IT 관련주 갖고 계신다면은 이제 내 거 올라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IT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요즘에 기분이 다시 좋아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쪽은 사실 얘기가 좀 달라요. 맞아요. 직격탄이에요, 여기는 코로나에. 맞아요. 예. 포스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포스코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예. 뭐 그럴 만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안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긴 그렇죠. 했었어요. 예. 좀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대표주로서 조금 그래도 양호한 실적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래도 다른 제조업들 실적 보면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철강 쪽은 완전히 무너지긴 했어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뭐 경기 축소 포인트가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앞으로의 문제인데,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뭐 3분기, 4분기부터는 이게 거의 완성이 돼가는 그런 단계에 진입했다는 거죠. 코로나에서. 그렇다면은 당연히 경기 확대 포인트가 좀 클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들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나라들에서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로 인한 경기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철강주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주들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매출이 이제는 2분기는 최악이었지만 3분기는 2분기보다 나쁠 리는 아예 없습니다.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4분기 마찬가지로 끌고 가면서 내년에는 굉장히 호황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천천히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포스코 차트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정말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예요. 2018년 초에 이제 고점 찍고서 계속적으로 내려온 모습인데, 사실 모든 대형주도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같은 흐름이에요. 하지만 바닥을 확인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쪽 분위기를 타고 있고,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다 알던 사실이기 때문에 흐름으로 보자면은 사실 꺾인 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지금은 매수 기회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3,000 말씀드리지만 3,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00포인트까지 현재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유동성 공급, 네, 달러 약세로 인한 국내 증시로의 외국계 자금들의 이런 강력한 매수 흐름들. 거기서 또 하반기 실적 개선주들을 매수했을 때는 철강주들을 비롯해서 건설주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조금만 하시면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모습 보이면서 또 상승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봐야 되는 게 아까 뭐 신일 신풍 얘기해 맞아요. 주셨지만 이 종목들이 급락이 나온 뒤에 지금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요 며칠 또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보면서 예전에 비트코인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사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분석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덱사메타손 사실 이 회사 내에서 덱사메타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미미할 거예요. 몇 억 되면 다행일까요? 뭐 그 정도 흐름일 것 같은데 신풍제약이 어찌됐든 저희가 이거 갑자기 하락했을 때 우리 앵커님이 체킹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잠깐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에. 예. 그래서 그때 잘 대응을 좀 하셨나 좀 걱정이 됐는데 우선 그래도 다행인 게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서 그래도 조금은 다시 좀 9만 원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10만 원대 이상의 좀 매수 가담하셔가지고 보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풍제약도 그렇고 신일제약도 그렇고 또 하나 보자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좀 그간에 거의 올 초부터 해서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 제약주들이 지금 힘이 없는 상황이 오긴 했어요. 그 종목들을 매도하고 나서 조금 기관들이나 외인들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개인들도 삼성이나 IT, 2분기 실적 장세 종목들로 이동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종목은 살아있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이슈가 원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코로나 이슈 다 좋은데 관련된 실적이 진짜 있냐라는 게 현재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플러스 제조업이 같이 섞여 있는 저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알코올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런 종목은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 포커스 잘 잡으셔야 돼요. 셀트리온이나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나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매출이 그간에 이미 잘 검증이 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오른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흐름인 거예요. 그냥 당연한 수순으로서 다시 한번 올라갈 채비를 하는 건데 뭐 신일제약이나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에 따른 그냥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매출에 영향 주는 거 없는데 그냥 올라간 덱사메타손 코로나로 올라간 그냥 테마성 흐름으로 올라갔다가 주저앉은 거라 또 당연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죠.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베팅을 하셨다가 지금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이 그나마 좀 회복을 하면서 안도감을 쉬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또 급등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또 신풍이나 신일은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모더나 쪽이나 뭐 화이자 쪽이나 하나 터져준다면은 또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급등이 나올 때는 부탁드리지만 뭐 신풍이나 신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잘 빠져 나오셔야 돼요. 네. 이번에 못 빠져 나오시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번의 하락 이후에 한 번의 재상승은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때는 잘 이용하셔서 정리하고 나오시고 만약에 제약주가 너무 좋으시다면 시장 같은 경우 아주 싸게 보더라도 40만 원까지는 가야 되는 종목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여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으니 그런 종목 제약주들로 이동을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부터의 단기적인 좀 몇 개월의 시장은요. 제약주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서 플러스 실적이나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은 매수하시는 거 위험하다는 거. 이슈에 맞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을 조금 더 국외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5차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뭐 관련주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섹터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저도 이제 요 근래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 달러 인덱스를 제가 굉장히 자주 봐요. 그렇죠. 차트를 자주 보는데 이게 계속 하향 쪽을 좀 그리고 있어서 국내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미국의 부양책이나 유럽의 부양책, 중국의 부양책들 합쳐지면서 또 연준의 제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올리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부응이 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를 3,000 이상을 간다, 4,000을 간다 말씀드리고 또다시 요즘 5,000까지 좀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공화당에서 27일 1,200조 원 규모 5차 경기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네. 공개했는데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를 뭐 누가 안 하겠다?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 대선 코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것까지 망가뜨리면은 완전 살아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연임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애매한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은. 그런데 어찌됐든 연준에서는 제로금리를 약속하고 있고 자금을 풀어주고 있고 기업들을 살리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려주면서 민심을 좀 되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수혜주를 볼 때 단기 테마 급등 이슈로 가는 종목은 절대 안 되고 아까 우리 이제 앵커님이랑 얘기해드렸던 뭐 철강주나 건설주나 이쪽 제조업 쪽으로 한번 포커스 맞추셔야 돼요. 애플이 실적 발표했죠.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IT도 좋고 반도체 좋습니다. 살아나는 종목들, 제조업 중심에서 조금은 실생활에 가까운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뭐 외국계 기업들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 쪽으로 돌리자면은 여기 정책을 더해서 그린 뉴딜로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꼭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떻게 해요? 네, 파생되는 종목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또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량을 삼성을 넘겼다고 하죠. 근데 사실 중국 내에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중국 화웨이 관련해서 네, 관련된 여러 종목들 제가 뭐 JNTC도 말씀드렸지만 화웨이 쪽 매출이 잡히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최근에 조금씩 오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잘 편입을 하신다면은 아마 8월 달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도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뭐 모나미 들썩거리는 모습도 좀 보여줬는데 어때요?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미리 선취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미 뭐 근데 원체 올라나가지고 그런 거 있죠. 예. 이 종목을 좀 따라 들어가시기는 저는 이제 쉽지 않다. 반대 의견을 좀 드리긴 해요. 제가 원체 이제 바닥주에서 실적주와 수급이 살아있는 앞으로 성장이 뒷받침이 되는 오르지 않은 종목을 제가 위주로 많이 추천을 드리잖아요. 저는 나쁘진 않은데 먹을 폭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싶어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2주 동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는 움직임은 없어요. 신성통상이 좀 많이 올랐죠. 신성통상 볼게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가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은 나오지만 어쨌든 이슈를 받긴 받았습니다. 자, 근데 대장주로서는 사실 모나미가 움직여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따라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차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나미 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차례 올라갔냐면요. 6월 달에 한 차례고요. 2차례, 이번에 3차례 조금 급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급등 이후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또 하락하는 조정 흐름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상승폭 자체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 오늘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지만 현재로서의 주가 수준은 좀 많이 고평가됐다고 좀 보는 게 맞아요. 전 고점을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조금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따라 들어가시더라도 목표 주가 자체를 굉장히 낮추셔야 됩니다. 지금 한 차례 1,050원까지 올라간 모습이 포착은 됐어요. 10,000원을 넘어가면 호가 자체가 0.5%씩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0,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한번 레벨업 한다고 좀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는 안착을 하면서 횡보한다면 좋은 모습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시 8,000원, 7,0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좀 열려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모나미가 10,000원대 안착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떨어지길 바라지는 않아요. 회사의 기업 가치가 원체 좋기 때문에 바라진 않지만 기술적인 흐름을 보자면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대비하셔서 천천히 조금 하락할 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9,000원 아래에 지금부터 잡기 시작할 거예요. 9,000원 이탈 시에는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죠. 한 번 더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잔치 끝난 자리 먹을 거 없습니다. 거의 끝자락에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사실 해서 애국주도 다 좋은데 조금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7월 마지막 날이고요. 7월 마지막 주입니다. 공교롭게 31일 딱 걸렸습니다. 금요일에. 8월인데 이게 매달 위기설이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저도 진행을 하다가 기사를 쓰다 보면 위기설 얘기하는데 네, 맞아요. 8월도 나와요. 위기설은. 9월도 나올 거예요. 9월은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또 대선 얘기 나오거든요. 네, 미국. 맞습니다. 위기설은 이제 조금 차치하고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8월을 보십니까? 근데 위기설이라고 했는데 그 위기설 때문에 개인들 인버스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손실 많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 액수가 엄청나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엔 믿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서울경제 출연하시는 다른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전화 연결하시는 분들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세요. 지금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을 계속 포커스를 잡잖아요. 지금 현재 풀려있는 유동성 자금 자체가 2년 전, 3년 전에 2,000포인트 때보다 2배, 3배가 많아요. 시장 자체의 자금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8월의 위기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미 대선이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꺾이게 된다면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자금을 더 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하락장이 나온다면 그때는 종목을 유심 있게 보시다가 이건 좀 싸다 싶으면 매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걱정보단 오히려 잡으셔야 되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저는 기회가 온다면 대형주 쪽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차나 모비스, 현대차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정의선 부회장과 이종 부회장 같은 경우가 서로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실 현대차 차트는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이 나온다면 천천히 조금씩 담아가야 되는 종목인 것 같고요. 8월 시장 되게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3분기 안으로 코스피 지수가 2,500 이상으로 움직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탁드리지만 인버스 아닙니다. 하락장 아니고요. 하락이 나오더라도 단기로 끝나는 시장이에요. 굉장히 짧게,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달러 인덱스의 차트 꼭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이 흐름과 반대되는 코스피 차트를 기억하신다면 시장의 대응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돈모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돈모 리포트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모 리포트 운영 원칙부터 바로 살펴드린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원칙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편입 매수가는 지정가고요. 최대 5종목 편입합니다. 목표가의 수정 횟수는 총 3회 제공해드리고요. 오늘도 2종목이 소개가 되고요. 한 종목은 시청자 투표로 선정을 해서 포트에 바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까지의 수익률 바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누적 수익률이 81%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손절가 터치했지만 유비케어, 한국알콜, 코리아서킷, 코스모신 소재는 모두 다 목표가를 빠르게 달성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글벳은 제외가 되지만 동아화성, 국제약품, 은선물, 일양약품까지, 일양약품은 손절가 터치입니다. 색상이 조금 이제 빨간불로 들어와 있긴 한데 마이너스 3.3%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유니온 그리고 프로텍도 지금 저희가 추천받은 지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목표가 달성하면서 빠져 나갔습니다. 현재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들입니다. 프로텍이 바로 이제 목표가 달성하면서 빠져 나갔고요. 유니온, KCT, 한국카본,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 정도의 낙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AS를 먼저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프로텍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네요. 네, 오늘 상한가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예. 상한가 좀 풀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AS 하나씩 좀 부탁드릴게요. 포트에 있는 것들. 네,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약간 시가 띄우면서 5일선 부근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85,000원 이 라인대를 지켜주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약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더디게 움직이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상향하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고 지금이 매수할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시장에서 지금 눌림목 맥점 부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시고 지켜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가 터치 없으면 이대로 계속 보유한다 생각하시고요. 한국카본 역시나 실적 관련주죠. 좀 전에 방송에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월 실적 장세 이제 종목들 코스닥이나 코스피 종목들에 대한 실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한국카본 실적 굉장히 괜찮게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이대로 그냥 가져가신다면 실적 발표와 함께 슈팅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21선을 타고 살짝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괜찮지 싶습니다.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21선을 한 번 정도는 깼다가 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실적을 보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들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추천드린 종목들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약간 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CT 화폐 관련주로 드렸는데 화폐 개혁 관련주로 이 종목 수렴하고 있고 지금 어저께 제가 이제 시가 띄우면 시세 한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보합에서 출발하면서 양봉으로 마무리했고 오늘 조금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전고점 부근 한 4,1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 흐름을 본다고 하면 다음 주에 이 저항 추세를 돌파하고 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현재 5일선 위로 안착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쯤은 약간 상승 출발해서 음봉이 하나 거래량 없이 살짝 만들어지고 화요일쯤 해서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어저께 추천드렸던 유니온입니다.
이 종목 추천드렸을 때 제가 갭을 좀 많이 띄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드리고 나서 방송 끝나고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아랫꼬리가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를 제가 이제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목표 터치하더라도 수익이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 종목의 아이디어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 이유는 트럼프가 선거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제가 차트를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렴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다음 주에 나올 텐데 뭐 갭을 위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전고점 부근까지도 한번 테스트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프로텍인데요.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린 날이 이날입니다. 이틀 전에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추세 저항을 이제 올라섰다,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천드리면서 종가에 매수하시고 내일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봉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가 매수보다 내려오는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비중을 좀 늘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드렸던 거고, 어저께 진단 드릴 때 내일 모레 이틀 안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고가 돌파 가능성 높다고 얘기 드렸는데 뭐 그냥 바로 상한가까지 오늘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목표가를 좀 더 높여가지고 더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싶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들으셨던 목표가에 아마 매도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5종목으로만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포트에서 제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 IT 섹터들 제가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 이 종목이 가벼운 종목이고,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의 생산 공정이 뭐 100% 좋아질 거다 이런 설명들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조정이 나온다 하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추천 받아볼 종목군들, 후보군들을 좀 만나봐야 돼요. 두 종목 일단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1번 종목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는 이제 뭐 아기상어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알게 되시는 건데, 영유아 영어 출판물 및 이제 뭐 오프라인 판매업을 하는 회사다. 그리고 아기상어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 두 번째 종목, 2번 종목이죠. 휴마시스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딱 얘기만 들으셔도 코로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코로나 진단 키트 섹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면 좋을지 직접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삼성출판사, 2번 휴마시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받는 동안에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 대표님의 이제 그 아들이 스마트 스터디라는 이제 벤처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삼성출판사가 그 회사의 지분을 한 20%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스마트 스터디라는 곳에서 아기상어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캐릭터를 이제 대박이 터진 그런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야외 활동이 좀 힘든 상황이고, 아이들이 이제 집에만 머물러야 되는, 실내에만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IPTV에서의 아기상어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이 아기상어 노래라든지 하는 부분이 히트를 치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기상어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한 캐릭터로 성장이 됐는데, 이 스마트 스터디가 작년부터 상장을 추진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
부터 이제 상장 이슈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 보시면 아기상어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해왔는데요. 코로나 이후 시세 크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주가 유지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조정 받고 나서 추세를 돌리는 그런 흐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크게 여러 설명을 안 드려도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시젠이 대장인데 왜 시젠을 추천 안 해주고 그럼 휴마시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한 6번 정도 갈 정도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죠. 그리고 등락률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코로나 섹터가 이제 어저께부터 강하게 상승, 수젠텍이 이제 상한가 치면서 오늘 이제 다시 2연상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드림텍 역시 전자코 관련해가지고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이 지금 오늘 음봉에서 양봉으로 변신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신풍제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섹터들이 항상 테마 섹터들이 죽기 전에는 피날레,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그럼 불꽃이 지금 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도 매우 위험한 자리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짧은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휴마시스 오늘 음봉으로 눌리고 있지만 저항대 돌파한다면 짧게 우리가 시세를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출판사와 휴마시스 두 종목 들어봤고요. 자, 어떤 종목을 시청자분들은 투표를 해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휴마시스네요. 의외로 휴마시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그리고 가격적인 그런 투자까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휴마시스 일단 매수가는 12,800원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가까지 시세가 없다 하면 12,800원 이하로 잡으시고 종가 좀 보셔가지고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2,800원 이하를 매수가로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그냥 짧게 전고점까지도 볼 거 없이 한 14,000원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11,900원으로 이 가격대를 깨고 내린다면 아무래도 진단키트 섹터들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도 조금 짧게 한 5% 정도, 목표가는 10% 정도 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상향 흐름의 추세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급등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섹터 전체가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 이 종목 역시 짧게라도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만큼 손절은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신풍제약 고점에 물린 분들처럼 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들어봤고요. 나머지 삼성출판사에서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연 혹은 QR코드로 입장하시면 언제든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